안녕하세요. 바르다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오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술을 했는데도 왜 너무나 아플까? 환자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지 혹시 합병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수술 후 통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 통증의 원인과 또 향후에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통증들의 원인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뭐 그 대부분 회전근개 봉합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모식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위쪽에 회전근개 파열, 힘줄이 찢어진 것이 있고 이게 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이 봉합할 때 힘줄하고 뼈 있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갈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뼈에다가 이렇게 그 실이 달려 있는 나사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힘줄을 직접적으로 뼈에 붙이기 위해서 요즘엔 이런 발전된 형태의 기구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이 힘줄에 통과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통과시키는 실은 뭐 실 하나만 달린 나사도 있고 두 쌍이 달린 나사, 뭐 세 쌍이 달린 나사도 있고 또 뭐 이 나사를 하나만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힘줄을 해서 봉합을 하고 그러면 인제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봉합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봉합한 실을 밑에다가 뼈에다가 구멍을 하나 더 내서 새롭게 나사를 더 박아서 힘줄을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다시 봉합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최근에는 이렇게 두 열로 봉합을 할 것이냐 뭐 세 열로 봉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인제 힘줄을 뼈에 봉합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술한 사진들을 보여 드리게 되면 이렇게 뼈가 노출이 돼 있고 이 위쪽에 있는 게 힘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힘줄이 뼈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뼈에서 떨어져서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사를 삽입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봉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제 이 화면이 그냥 우리가 맨 화면이 아니고요. 실제 수술을 할 때는 이 안쪽에 물을 가득 채워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 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좋지만 또 반대로 나중에 수술 후에 인제 붓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크게 인제 가장 그 먼저 하게 되는 게 보조기를 차는 거죠. 그래서 어깨 수술을 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형태의 보조기를 찹니다. 이렇게 팔걸이가 달려 있고 가운데 이렇게 쿠션처럼 베개가 끼워져 있어서 겨드랑이가 약간 벌어지게끔 하는 이런 보조기를 차게 되는데요. 이 겨드랑이를 약간 벌려서 이런 한 30도 45도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회전근개 봉합을 할 때는 찢어져서 말려간 힘줄을 강제로 당겨서 다시 원래 자리로 붙여서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이렇게 지나치게 붙이고 있으면 그 찢어진 힘줄이 봉합한 자리가 이렇게 꽉 늘어나는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겨드랑이가 뜨는 형태의 보조기를 참으로써 힘줄 봉합한 자리에 힘이 좀 덜 가해지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기간을 차느냐에 대해서는 인제 선생님들마다 또 수술마다 쪼끔씩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6 주간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그 수술 후 관리할 때 인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씻는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관절경으로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실밥을 2주 정도 있다가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2 주라는 기간 안에는 샤워를 할 때 물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방수 테이프를 소독하고 나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애초에 봉합을 하고 할 때 그 이제 스킨 그 피부에 인제 쓰는 본드 형태의 인제 드레싱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 물을 씻어도 된다고 하지만 보통은 방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나서
씻는다고 해도 이게 100% 방수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물이 쪼끔씩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조심해서 씻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기를 차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씻을 때는 보조기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빼고 나서 팔이 그냥 축 떨어진 상태로 인제 씻게 되면 봉합한 힘줄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밑에 이런 공을 끼워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갖고 노는 그 공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어서 쓰는 비치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끼워 놓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생수병, 페트병 큰 거 있죠. 그 생수를 안에 다 비우면 한 2 리터 정도 되는 거는 그 이제 부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겨드랑이에 낀 상태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결국 인제 재활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재활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재활을 천천히 하면 고정을 오래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건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 오래 고정을 하니까 강직, 그러니까 좀 굳게 되고 재활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재활을 너무 빠르게 하면 빨리 회복되고 운동 범위가 빨리 늘어나는 건 좋겠지만, 또 힘줄이 터질 가능성, 또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되고, 환자분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반드시 수술한 선생님의 어떤 지시에 잘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재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수술 후에도 왜 아플까에 대한 원인들 중에 좀 서둘러서 재활을 했거나 맞지 않는 재활 방법들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수술 후에 인제 일반적인 경과가, 결국은 모든 거의 초점은 초기에는 봉합한 힘줄이 잘 아물게 잘 치유가 되고 보호되는 게 가장 인제 첫 번째 이제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고, 우리가 수술하고 2 주째까지는 대부분 인제 상처 소독을 2-3 일에 한 번씩 하고 2 주째 실밥 제거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따로 인제 상처 소독이 필요하진 않죠. 근데 보조기를 차야 되니까 보조기 차는 건 보통 6주 정도 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맨 아래쪽에 제가 3 개월째부터 근력 운동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 인제 이미 관절 운동들, 그러니까 인제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인제 굳은 그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는 인제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힘줄 찢어진 크기나 수술하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바로 시작하기도 하고 6주 있다 시작하기도 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근력을 쓰고 무거운 걸 들고 이런 운동들은 최소한 3 개월 정도 있다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절 운동 중에서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힘줄이 찢어진 크기가 큰 분들, 그리고 찢어진 크기가 작은 분들, 또 뼈가 튼튼하냐 아니냐, 힘줄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은 환자분 상태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대파열, 그러니까 힘줄이 많이 찢어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은 센티미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보통은 3 센티가 넘어가면 대파열,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2.5 센티 넘어가면 대파열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파열의 경우에는 고정을 6 주기간 하고 그 사이에는 가급적 재활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한 4주 정도 고정했다 시작하거나 6 주째 시작하거나, 그거는 인제 수술한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될 문제고, 비교적 크기가 작고 튼튼하게 봉합이 되고 힘줄의 질이 괜찮다, 이런 분들, 소파열에서 중파열 사이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스트레칭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제가 그 비욘디에서 운동편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슬라이드에도 자주 넣는 거. 근데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에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재활을 빨리 해서 빨리 복귀를 해야지라는 어떤 욕심 때문에 이제 무리가 되게 재활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회전근개 파열은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힘줄의 상태라든지 수술 전에 찢어진 크기도 그렇지만 수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봉합이 튼튼하게 됐는지, 또 골다공증이나 또 환자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서 운동 방법을 달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거 '왜 수술 후에도 아플까?'라고 보면은 크게 보면 한 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초기에는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자연스러운 수술 후 통증이 특히나 초기에는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를 한동안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멀쩡한 팔도 고정을 시켜 놓으면 구들 판국에 수술한 팔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 당연히 굳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강직,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서 생기는 것 때문에 통증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통증의 원인들이 되고, 세 번째로 재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 재활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재활 방법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서둘러서 재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 결국에는 그 1 번하고 약간은 상통하는 문제인데, 수술하면서 요즘에는 다 내시경으로 하니까 주변 조직에 손상을 덜 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수술하면서 몸에 손을 대고 또 수술하고 나서 한동안 그 수술 부위가 부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손상됐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통증도 있고, 또 한동안 그 수술 부위 주변에는 신경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과민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가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수술을 잘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또 찢어진 거 아닌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파열되는 빈도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 해 놨고 또 환자분도 정말 그 유의사항을 지킬 걸 잘 지키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하고 했는데도 일정한 빈도로 재파열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 정말 그 세계의 네로라 하는 대가분들이 수술한 경우도 재파열은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직은 인제 우리가 이 재파열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힘줄 자체가 10 대, 20대 때 우리가 수술을 한다면 그 10 대, 20 대의 힘줄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은 50 대, 60대 넘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 노화가 된 힘줄을 봉합을 하면 이 힘줄 자체의 질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터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 통증의 원인들을 좀 시기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인제 보호 기간, 그러니까 보통은 2주 이내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초기에는 사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수술을 하고 다음 날 돼서 "나 왜 아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은 잘 없죠. 물론 가끔 있습니다만 결국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수술한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물을 꽉 채워 놓고 하거든요. 물을 안 채워 놓고 하면 피가 계속 나고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 놓고 하는데, 우리가 인제 특이한 것들이 뭐 무릎이나 다른 관절경은 대부분 관절 안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안에 물을 채워 놓고 하면 이 관절 안과 관절 밖은 관절막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관절 안에 물을 꽉 채우면 관절막이 빵빵하게 부풀 때까지 물이 차면 그 상태에서 좋은 시야 안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풍선 안에 가득 물을 채워 놓고 그 안에 카메라를 찔러 놓고 계속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할 때는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관절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관절막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 주변으로 새 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진 풍선 안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다고 하면 물이 인제 쪼끔씩 새 나가면 주변 조직들이 잘 부어요. 그래서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어깨 수술이 수술 후 붓기도 좀 크고 통증도 한동안 쪼끔 더 있습니다. 약간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으면서 하는 수술이라서. 그래서 특히나 어깨 수술은 쪼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급성 통증들은 대부분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많이 줄기는 해요. 뭐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인제 수술하신 환자분들한테 새벽에 인제 마취가 깨면 밤부터는 꽤 아플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음날 오후 정도 되면 살만하실 거예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다음날 한 오후 정도 되면 좀 급성 통증들이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럼 진짜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아프면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체크해 볼 것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지킬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특히 보조기를 차는 시기가 보통 6주 정도 되는데 보조기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차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뭐 씻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유의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보조기도 이상하게 차고 계시고 유의 사항들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통증의 원인도 되겠지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어깨 보조기 착용법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면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바르다 TV 보조기라고 치시면 저하고 같이 병원 운영하는 김묘정 원장하고 같이 찍은 그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보조기 착용법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맨 처음에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이런 어깨끈을 메고 가운데 이런 베개 형태를 겨드랑이에 끼우게 되는데 결국은 이 형태로 차셔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뭐 쿠션을 빼고 그냥 팔걸이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조기를 딱 올바르게 차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당겨서 차거나 반대로 너무 뒤로 차거나 너무 올려서 차거나 축 늘어뜨려서 차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보호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보조기 착용하고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잘 때도 착용해야 되냐?" 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잘 때도 차셔야 되고요. 우리가 자면서 팔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면 중에는 약간씩 움직임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몸부림을 많이 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다못해 자다가 옆으로 돌아 놓거나 이러면서 자꾸 어깨에 힘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히나 잘 때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24시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이게 없는 팔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인제 한 6주 동안은. 그래서 반드시 잘 때도 착용을 하시고 하지만 인제 수술의 어떤 종류나 형태 그리고 뭐 수술 후에 시기가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뭐 "잘 때 정도는 빼도 됩니다."라고 인제 말씀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특히나 초기에는 당연히 잘 때 차셔야 되고요. 팔걸이만 해도 되냐? 이게 보조기 중에서 밑에 있는 이 쿠션 형태 있죠. 베개에 있는 거를 빼고 그냥 팔걸이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그저께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되게 해맑게 팔걸이만 하고 들어오셔서 원장님 저 안 아파요. 수술하고 인제 한 3주 됐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재파열될 수도 있는데 팔걸이만 해도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보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쿠션 같은 베개를 껴서 겨드랑이를 반드시 벌려 주게 하는 거. 힘줄이 강제로 끌어당겨서 봉합을 해 놨는데 팔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붙이고 있으면 힘줄이 꽉 늘어나는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팔걸이 말고 꼭 이 쿠션 형태 보조기 당연히 끝까지 차셔야 됩니다. 보조기 차고 일해도 되나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보조기 찬 상태에 일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인제 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팔을 쓰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사무직 뭐 아니면 인제 관리만 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가끔씩 인제 뭐 이런 타이핑을 하시거나 뭐 마우스 정도 쓰시는 경우는 초기에는 좀 조심시키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거나 힘줄 크기가 인제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보조기 찬 상태에서 팔 이렇게 약간 책상 위에 이렇게 탁 올려 놓고 수술한 쪽 팔에 이렇게 키보드랑 마우스를 갖다 놓게 하고 쪼끔씩 쓰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인제 하면 환자분들이 막 하시거든요 인제. 근데 아무리 이런 타이핑만 하고 마우스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을 하다 보면 장시간 어깨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술 후 경과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해도 될까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물론 인제 주로 한쪽 손으로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나는 인제 왼손으로 주로 운전을 하고 오른손은 뭐 평소에 전혀 안 쓴다.' 물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인제 문제가 되는 건 사고 나는 경우나 이런 거거든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때. 내가 아무리 운전 똑바로 해도 갑자기 상대방 차가 끼어들면 내가 막 급하게 반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쪽 팔이 수술을 한 상태로 뭔가 기능이 떨어져 있고 통증이 있으면 제대로 된 대처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하다가 혹 행여나 사고라도 나면 뭐 인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술 부위에 당연히 영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기 차고 운전하는 것도 가급적이 아니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한 2 단계가 되면요. 보통 인제 보조기를 떼는 시기가 되거든요. 인제 한 6 주나 뭐 하여튼 한 달 정도 인제 지나는 시점부터 인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보통은 한 이 3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제 굳어서 아픈 거, 수술 후 강직. 왜냐면 6주 동안 고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연습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시킨다 하더라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조기를 떼고 나서 팔이 덜 올라가고 뒤로 덜 가고 옆으로 덜 가고 그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이런 거는 아직 굳어서 아픈 거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 아니고 열심히 늘리면 됩니다. 스트레칭 연습해서 많이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통증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잘못된 재활 방법. 스트레칭만 하라 그랬는데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거나 스트레칭을 뭐 요것만 하라 그랬는데 막 다른 것까지 다 하고 계시거나 뭐 인제 아니면 운동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계시거나 뭐 하여튼 이런 인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의료진 분들께서 의도했던 과정과 환자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 안 맞으면 인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재활 과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특히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자주 뵙는 편이기도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에 계신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인제 이런 분들이 인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늘 강조를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제 자꾸 여쭤보셔야 돼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그래서 뭔가 의아한 게 있을 때는 여쭤보셔서 의료진 분들과 소통이 잘 돼야지 내가 괜히 재활 방법 잘못하고 있는데 '하는 게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 이게 지금 당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견갑골이라고 하는 게 인제 등 뒤에 있는 날개뼈거든요. 우리가 어깨를 팔을 들고 돌릴 때 이 팔뚝뼈가 결국은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에서 관절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데, 이 견갑골은 어깨에서는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데 이 기둥, 그러니까 바닥 베이스가 되는 것 자체가 무너져 있고 기능을 잘 못하면 어깨 기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견갑골을 잘 잡아주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 후 강직은 뭐 스트레칭 연습을 많이 하면 되죠. 결국 굳어서 아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기가 힘들면 누워서 하시라 그럽니다. 누워서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 전 굳어 있던 분들일수록 당연히 수술 후에도 많이 굳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우리가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평소에 뭐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보조기 뭐 떼고 나서 내지는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가서 좀 어깨를 이렇게 뜨거운 데다 푹 지져 놓고 그러고 인제 스트레칭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 따뜻한 데 가면 근육이나 이 주변의 관절의 인대들이 많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연습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잘못된 재활 방법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기별 재활 과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잘 소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재활을 무턱대고 빨리 해도 좋은 건 아니고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의료진이 유도한 대로 재활 과정 잘 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물 높게 세우고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이 바닥에 이걸 받치고 있는 게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깨에서도 견갑골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팔뚝하고 안에 날개뼈하고 두 가지만 관절에서 팔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관절은 여기 있지만 등 뒤에 날개뼈하고 이 갈비뼈, 몸통이 만나는 이 관절도 움직임이 있고요. 심지어 위쪽에 있는 쇄골뼈랑 날개뼈 만나는 관절, 그다음에 쇄골뼈랑 흉골이라고 해서 가슴 한가운데 있는 이 뼈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깨가 움직일 때는 이 네 개의 관절이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한 가지 관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팔이 올라갈 때 이 밑에 있는 날개뼈도 같이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베이스가 되는 날개뼈가 잘 잡혀야지 어깨도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날개뼈, 견갑골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승모근 다 아시죠? 특히나 이 상부 위쪽에 있는 승모근 말고 승모근은 실제로 이렇게 거의 등까지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는데 특히나 이 아래쪽에 있는 승모근을 잘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날개뼈를 양쪽을 모아주는 이제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 다음에 날개뼈랑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만나는 정거근, 우리의 그 뭐 웨이트 많이 하시는 보디빌더나 뭐 복싱 선수들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여기 근육들 탁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견갑골을 잘 잡아주면 봉합한 힘줄하고 위쪽에 그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자꾸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보조기 찬 상태에서도 요런 운동들을 하시라 그래요. 어깨를 위로 이렇게 으쓱이는 운동. 그냥 쉽죠. 이게 이렇게 으쓱이면서 그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승모근을 조금씩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기 차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런 승모근을 이렇게 수축해서 어깨를 으쓱이는 운동들을 해주시고 또 뒤쪽에 있는 등 뒤에 있는 날개뼈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연습을 또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쥐어짜듯이 모으는 연습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 또 이걸 이제 하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이 승모근이나 이런 팔뚝에 힘을 강하게 주고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막 강한 힘을 주고 경직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누워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운동들도 있는데요. 1kg 정도 전후 정도 되는 아령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뭐 한 500ml나 300ml 전후 정도 되는 페트병에다가 뭐 쌀이나 뭐 물을 좀 채워 놓고 누워서 팔을 위로 든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뻗는 겁니다. 그래서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좀 앞쪽으로 이렇게 뜰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운동을 할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인제 견갑골 안정화 운동은 여기 쪼끔 뒤에 제가 쪼끔만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제 한 3 단계 정도 되면 인제 3개월 차가 넘어가는 시기인데 대부분 2개월이나 3개월째부터 근력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인제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근력이 인제 부족해서 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근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어깨 주변에는 근육이 되게 3차원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씩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짝이 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재파열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아프실 수도 있고 또 뭐 팔을 좀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좀 재활이 좀 잘 안 되고 있을 때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3 단계부터는 사실 이 통증의 원인이 뭐 때문에 오는지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체감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병원에서 수술하신 선생님과 의료진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원인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이 근력 부족 중에서 제가 아까 불균형 말씀드린 게 여기 보면 짝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그 쌍이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짝이 되는 근육이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어깨 바깥에 있는 이 그 뽕근육이죠, 소위 말해. 이 근육은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팔뚝뼈를 위로 드는 역할을 많이 해요. 반대로 회전근개 중에서 극상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견갑하근, 극하근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전근개 근육은 상대적으로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육이 서로 대칭적으로 쌍을 이루면서 인제 일을 하게 되고요. 어깨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뒤쪽에 있는 극하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이 두 가지도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견갑하근은 내회전이라 해서 어깨가 안쪽으로 도는 거, 극하근은 외회전, 바깥쪽으로 도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칭,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뭐 극상근이 찢어졌는지, 뭐 견갑하근이 찢어졌는지, 극하근이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극상근을 봉합했다고 하더라도 견갑하근 근력이, 내외전 근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면 그 떨어진 쪽을 회복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인제 이런 것들을 잘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약해진 쪽을 키워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인제 내가 아픈 원인이 어떤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를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그쪽을 좀 재활해서 모자란 쪽을 채워주면 통증이 많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결국은 견갑골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 견갑골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자꾸 충돌, 이 충돌은 제가 전에 충돌 증후군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힘줄이 팔을 들고 움직일 때 천장에 있는 뼈인 견봉에 자꾸 충돌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뼈를 잘 잡아주면 그 충돌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재발률이 떨어지고 통증의 원인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이 운동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 게 인제 이 고무 밴드로 하는 운동들은 근력 운동을 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좋아서 인제 2 개월, 3 개월 넘어가서 "고무 밴드로 근력 운동을 해도 됩니다."라는 시기가 되면 견갑골 안정화 운동 중에서 요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무 밴드를 한쪽 끝에 뭐 문고리도 좋고 뭐 어디다가 묶어 놓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든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외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몸통을 회전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동영상으로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쭉 당기는데 중요한 거는 당기는 행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천천히 당겼다가 여기서 한 3초 정도 유지를 하고 특히나 돌아올 때 버티면서 돌아오는 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당기는 건 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당겼다가 3초 버티고 돌아올 때 천천히 뭐 3초에 걸쳐서 돌아오는 식으로. 근력이 약하니까 팔로 이렇게 어깨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내가 몸통을 이용해서 강제로 돌리는 건 잘못된 운동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잉이라고 많이 하는데 노젓는 것처럼 밴드를 잡고 뒤로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 너무 많이 당겨서 엉덩이 끝까지 당기려고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똑같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다 걸어 놓고 양팔로 하시면 좋죠. 이렇게 고리 같은 데 어디 기둥에 거실 수 있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당기는데 이때는 날개뼈 뒤쪽에 있는 근육이 쫙 조여지면서 양쪽 날개뼈가 모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자극을 느끼면서 많이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겼다가 3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돌아오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전 운동, 이번에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뒤로 당기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당겨서 엉덩이 뒤까지 당기실 필요 없고 그냥 몸통 근처까지만 당기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제가 전에 회전근개 파열일 때 뭐 해야 되는 운동이나 충돌 증후군 편에서 다 말씀드렸던 운동들인데 마찬가지로 잡고 팔을 팔꿈치 핀 상태에서 뒤로 당겨서 3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돌아오는 거.
그래서 고무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운동을 병행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좀 어렵거나 뭐 이제 이럴 때는 엎드린 상태에서 한 1kg 정도 되는 아령을 들고 침대 한쪽 모서리에 가셔가지고 옆으로 드는 운동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고무 밴드로 외전하는 거랑 똑같은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다른 쪽에 힘을 주지 말고 몸통을 회전하지 말고 이 어깨, 팔의 힘으로만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든 상태에서 3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아까 신전 운동 뒤에 당기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아령이 없다면은 1kg 정도 되는 무게 뭐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뭐 책을 잡고 하셔도 되고 페트병 작은 거에 쌀이나 물을 채워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 뒤쪽으로 드는 거. 마찬가지로 너무 끝까지 해서 뒤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갑골 날개뼈가 안정화되는 운동을 해서 날개뼈를 먼저 잡고 기둥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같이 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파열이 환자분들이 걱정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제 초음파나 MRI를 봐서 그래서 보통 3개월 넘어가는데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음파나 MRI를 반드시 찍어보자고 합니다. 이게 증상만 보고 재파열 여부를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재파열이 됐다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재파열이 됐어도 통증이 정말 있는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찢어졌다고 무조건 수술 다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럼 찢어졌으면 수술 전에 찢어진 크기랑 다시 찢어진 크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수술 전에는 뭐 이만큼 찢어졌는데 재파열 됐을 때는 요만큼 찢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찢어진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파열이 됐다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재파열되는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수술했던 50대 여성분이고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잘 봉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 전에 했던 게 수술 후에 잘 봉합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힘줄이 요까지 오는 요거거든요. 원래는 뼈 끝까지 와서 덮여야 되는데 이게 하얀 틈음이 보이는 게 수술 후에는 다 덮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개월째 지나서 보니까 좀 찢어지셨어요. 지금 보면 까만 게 약간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흉터 조직처럼만 연결된 것이지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덜렁거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두꺼운 이 형태가 아니라 얇아졌으니까요. 근데 다시 끊어지긴 하셨지만 사실 이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거의 지금 2년 전이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계속 저희 병원에 골다공증 치료 때문에 오시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증상도 없고 또 초음파로 주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힘줄이 재파열된 크기도 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수술을 해드렸던 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재파열돼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다시 했던 경우고 보면은 힘줄도 찢어져 있지만 예전에 봉합했던 실도 이렇게 너덜너덜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예쁘게 봉합을 해놓고 이제 수술 전에 보면은 힘줄이 요까지만 오고 이 뼈 끝까지는 안 와 있거든요. 요만큼만 왔으니까 재파열된 것들을 수술하고 나서 끝까지 잘 봉합해 놓고 지금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 남성분인데 지금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크게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파열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고 잘 쓸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 봉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힘줄이 다 덮여 있어야 되는데 거의까지 말려가 있어서 이분은 이제 저희 지역 내 다른 이제 척추관절병원에서 수술 2번 하셨는데 또 터지셔가지고 봉합이 불가능하면 이런 형태의 인공관절을 통해서 팔을 잘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인데요. 염증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그냥 생기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생기는데
보통은 염증이 생기면 뭔가 불이 났으니까 이 불이 난 거를 확 이렇게 불을 끄면 되거든요. 뭐 약물 치료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사로도 할 수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이 왜 생기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술했던 얼마 전에 환자분인데 힘줄 잘 봉합해 놨는데 3 개월 지나서 MRI 보니까 힘줄은 잘 붙어 있는데 이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요거는 인제 힘줄 주변에 물이 고인 거거든요, 염증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자주 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활 잘하고 염증 줄이는 약만 잘 써도 어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6 개월째 오신 60대 여성분이고 제가 해 드렸던 분인데 그동안 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하느라고 막 이렇게 좀 무거운 거 들고 했더니 "갑자기 어깨가 부은 것 같다."라고 오셨는데 이 초음파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 이거 다 물 찬 거거든요. 근데 인제 예전에 봉합했던 힘줄은 밑에 있는 뼈에 너무나 잘 붙어 있고 좋고 그래서 물이 좀 많이 차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그 주사기 요거 주사기예요. 주사기로 물을 이렇게 한 10 cc 정도 뽑았는데 뽑고 또 약을 드리면서 "잘 재활하고 쓰셔라." 해서 하고 나서 한 1 주일 정도 지나서 봤더니 까맣게 물 찬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한 2-3 개월 지났는데 다시 차지는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드물지만 이 봉합한 힘줄은 잘 붙어 있는데 이 어깨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잘 보이는데 그 뼈가 이렇게 녹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이게 무슨 벌레가 배춧잎 파먹은 것처럼 잘 보면 이렇게 까맣게 뭔가 부유물들도 떠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뼈가 녹는 이제 드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은 인제 반드시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분은 인제 그 초기에는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재활 운동 열심히 해서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고 나서는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을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 중에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팔을 위로 들기 뭐 잠깐 위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로 드는 동작을 많이 한다면 어깨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기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려고 이렇게 팔을 뻗는 행위 또 주부분들께서는 높은 곳 찬장에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꺼내고 이러느라고 자꾸 이렇게 인제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을 많이 하시면 좋지는 않아서 그럴 때는 가급적 밑에 의자를 받치고 어깨를 좀 덜 높일 수 있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청소기나 걸레나 뭐 손빨래처럼 우리가 하게 되면 힘을 주면서 막 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가급적 초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팔로 버티고 있는 거 뭐 턱을 괴고 있는 거라든지 일어날 때 팔을 짚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수술 후에는 하면 재파열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나쁜 습관들 많죠.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특히나 아픈 어깨, TV 본다고 옆으로 누워서 머리나 이런 식으로 턱을 괴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게 거북목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이렇게 축 처진 상태로 일하는 습관들도 어깨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뭐 사실 골프나 뭐 탁구 요런 거는 쪼금 애매한 범주에 가지만 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은 뭐 절대 안 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수술 후에는 가급적 안 하시면 좋겠고 하더라도 대부분 5-6 개월 넘어가면서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수술 후에도 아픈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 보면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 수술이 잘못됐구나. 뭔가 괜히 수술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프다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통증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까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재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두 가지를 잘 뭔가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꼭 하셔야 돼요. 혹시 다시 끊어진 게 아닌지, 재활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좀 시청자분들께서 올린 질문들을 제가 좀 볼까 싶어요. 미미미 님께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오히려 어깨가 더 뻣뻣하고 통증이 심한 느낌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딘 건지 무언가 잘못된 건지." 고령자분들은 회복에 더 오래 걸리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수술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술한 지 2 년이 안 됐다면, 아니면 1 년이 안 됐다면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회복에 더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 막 80대 중반 환자분들도 계신데 어깨 너무나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3 개월 지났는데 너무 행복하고 팔도 너무 잘 들고, 반대로 40 대에 수술하셨는데 6 개월이 지나도록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도 물론 요인이 약간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재활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수술하고 막 2 년이 지났는데도 아프다면 일단 뭔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끊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힘줄은 잘 붙어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 아닌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수술한 지 비교적 초기 3 개월, 6 개월 이내에 아픈 거면은 재활이 아마 잘 안 돼서 아픈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뻣뻣하고 이런 거라면, 운동 범위나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거면 스트레칭 연습을 해서 많이 늘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근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지금 아픈 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승준 님께서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5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부가 다시 부분 파열이 됐는데 콜라겐 주사와 체해 충격파 치료만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40대 남성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부분 파열에 대해서 콜라겐 주사가 힘줄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수술 후에 재파열된 거에 대해서 그 연구가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인제 뭐 저도 정확한 건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손을 대서 했는데 재파열이 된 경우는 수술 전에 좀 파열이 있을 때 콜라겐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인제 이게 결국은 부분 파열이 어느 정도 선까지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층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부분 파열이 되는데 진짜 한 10%만 찢어진 건지, 아니면 뭐 한 50% 찢어진 건지, 뭐 아니면 그냥 거의 90% 가까이 찢어져 있는데 그냥 덜렁덜렁 그냥 연결만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콜라겐 주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수술 전만큼 찢어진 게 아니라면 일단은 다시 수술을 하기가 좀 아까워요. 그리고 수술하고 5 개월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니니까 충분히 재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깨 주변의 기능을 많이 키워줘서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데다가 덤으로 쪼끔이라도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콜라겐 주사, 그다음에 체해 충격파 이런 거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제 충격파 같은 경우는 쪼끔은 조심스럽습니다. 인제 충격파가 힘줄에 아물게 하고 뭐 주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근육 근막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데, 반대로 우리 연구 결과 중에서 체해 충격파가 그 힘줄을 오히려 파열되게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인제 그게 뭐 연구 결과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충격파를 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컨셉으로 잘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콜라겐 주사 정도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하고 재활 운동 열심히 해서 어깨 기능을 유지하는 거, 그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쌍쌍바 누가바 님 거 한번 볼까요? 쌍쌍바 누가바 님 예전에 한번 제 방송 보고 질문 올리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통 수술 후 몇 개월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게 정상인가요? 3 개월, 6 개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사람마다 통증이 너무나 다르고요. 이 통증이 참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분들은 통증을 잘 버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증에 민감한 분들이 있고 인제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몇 달까지 딱 아프다 이런 기준은 명확하진 않은데 제 경험상 그리고 뭐 제 주변의 선생님들 경험상 토대로 볼 때는 일단은 수술하고 나면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는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급성으로 수술 후 많은 큰 통증은 대부분 2주 안에 없어지는데 그래도 보조기를 떼는 한 6 주까지는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제 6주 동안 잘 고정을 하고 뭔가 주변의 조직들이 인제 안정화되는 시기가 이르면 급성 통증은 많이 줄어요. 근데 인제 6 주째부터 굳은 어깨를 풀려고 재활을 시키면 스트레칭하면서 인제 그 굳은 걸 푸는 과정들이 좀 아프기 마련이지만 보통은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뭐 수술 전에 100%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편해진다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되게 좋은 분들은 3 개월째 되면 거의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상 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한 6 개월까지는 아프실 수 있다고 인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추세예요. 내가 통증이 있는데 아프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서서히 줄고 있어요. 아니면 줄고 있다가 뭐 잠깐 아프다가 줄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수술하고 나서 그 통증이 계속 일정하게 똑같이 있다든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수술하는 선생님 잘 찾아가셔서 상의해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님 한번 볼까요? "무조건 밴드가 있는 게 좋은가요? 먼저 번 영상처럼 아령이나 페트병 같은 걸 들고 하면 효과가 적을까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밴드가 운동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밴드는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 밴드를 좀 타이트하게 잡냐 느슨하게 잡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제 그 약간씩 운동을 조절할 수 있고 밴드 자체가 탄력 때문에 탄성 때문에 일정한 저항을 주기가 쉬워서 그런 거고요. 아령이나 페트병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무거운 거 말고 한 1 킬로에서 2 킬로 정도 사이에 있는 걸로 하시고 가급적 밴드를 구비하면 좋아요. 뭐 전에 그 제가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초록창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뭐 10,000원 전후면 사니까요. 그래서 밴드를 쪼끔 더 추천하지만 아령 페트병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아예 Q&A 시간만 따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해도 왜 아플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서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수술하고 아프다고 하시면 인제 그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인제 뭐 제 환자분들 경우에도 난처한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다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아픈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내가 제대로 재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유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어기고 있는지 잘못 잘 지키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인제 꼭 수술하는 선생님 찾아가셔서 인제 통증의 원인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인제 다른 데서 수술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수술하신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환자분들이 아프실 때 막 자꾸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하면 인제 그 환자분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수술하는 선생님만큼 환자분을 잘 아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가셔서 잘 상의를 해 보시고 수술하는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잘 안 봐 주신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고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항상 아픈 데는 원인이 있으니까 방치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한 어깨로 평생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